그런데 캘리그래피 전용 디자인이나 프레스티지에서 디자인 플러스 넣는 거나 뭐 산타페 진짜 사는 사람들 아니면은 아무도 구별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입해보니까 차파고입니다. 2부에서는 차파고가 잘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이라면 익스클루시브에 현대 스마트 센스 1 추가하셔서 3,504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이브리드의 익스클루시브는 기본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옵션 구성이 좋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나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같은 지능형 안전 기술 기본 적용되고요. 가죽 열선 스티어링과 인조 가죽 시트, 전좌석 열선 시트, 앞좌석 통풍 시트까지 있으니 시트 관련 옵션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버튼 시동 스마트 키에 10.25인치 내비게이션,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등 스포티지나 투싼에선 옵션 좀 넣어줘야 들어오는 것들이 산타페 익스클루시브는 기본 적용되죠.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넣었으면 하는 추가 옵션은 바로 현대 스마트 센스인데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로 편안한 고속도로 주행을 챙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 경고 장치로 안전하차 보조 등 각종 안전 기술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무조건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번 조합이 2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좋긴 하죠. 그런데 이걸로 차량 속도나 보고 길 안내 정보만 볼 건데 뭐 그런 거는 이미 계기판에도 다 보이고 내비게이션에도 다 보이죠. 그럼보다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풀 LED 헤드램프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도 이미 MFR 타입의 LED 헤드램프죠. 프로젝션이나 MFR이나 어쨌든 LED라 빛이 하얀색인 건 뭐 똑같습니다. 굳이 프로젝션으로 바꾼다고 돈 쓸 필요가 없어요. 앞좌석 전동 시트 없는데요. 그런데 시트가 전동이어봤자 뭐 운전하면서 움직일 일이 있을까요? 기껏 해봤자 등받이 올리고 내리고 뭐 그 정도 뿐이죠. 그래서 굳이 그것 때문에 이 무거운 전동 시트를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뒷좌석 도어 커튼 없는데요. 도어 커튼 좀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200만원이나 더 주고 더 비싼 프레스티지로 가기는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차라리 산타페에 맞는 자석 커튼 사서 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거 한 2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적당히 옵션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프레스티지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시트 플러스 2 추가하셔서 3,753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번 조합 대비 249만원 올랐습니다. 프레스티지 오면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가 달립니다. 일단 똘망똘망하게 생긴 게 참 이쁘고요. 야간에도 더 밝으니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방향 지시등까지 LED로 바뀌니까 익스테리어 업그레이드도 챙길 수 있고요. 앞좌석 시트도 둘 다 전동으로 바뀌는데 전동 시트가 운전 중 살짝 시트 포지션 바꿀 때 수동 시트보다 편하긴 합니다. 더 안전하기도 하고요.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로 옆좌석 사람들 잠들었을 때 살짝 눕혀줄 수도 있으니까 이건 뭐 여러가지 상황에서 뭐 여러가지 해야 할 때 뭐 여러가지 용도로 쓸 수 있겠죠. 뒷좌석 도어 커튼도 물론 자석 커튼 사서 달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순정 커튼만큼 깔끔한 게 없긴 합니다. 필요할 때 당겨서 올리면 되니까 편해요. 여기서 제가 더 추천드리는 게 바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인데요. 계기판과 내비에서 각종 정보를 다 보여주긴 하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전방을 주시한 상태에서 시선을 떨어뜨리지 않고 볼 수 있으니 안전운전 면에서 매우 좋습니다. 저라면 12.3인치 계기판 다느니 헤드업 디스플레이 추가할 것 같아요. 시트 플러스 2는 가격이 25만원인데요. 운전석 쿠션의 길이를 늘려주는 게 가장 핵심인 부분입니다. 허벅지를 받쳐주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 시 하반신의 피로도를 확 줄여주고요.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이 적용되어 이지 액세스 기능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타고 내리기가 매우 편해집니다. 시트 플러스 2는 사실 가격도 얼마 안 하니까 무조건 넣어주세요. 2번 조합이 3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 없습니다. 산타페가 차가 크기 때문에 이거 필수로 있어야 할 것 같죠? 하지만 아닙니다. 산타페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뭐 버스가 아니죠. 후방 카메라와 전후방 주차 센서가 있으니 굳이 저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 필요 없다고 봅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없는데요. 그런데 이거 쓸 일은 차가 정말 좁은 공간에 주차되어서 도저히 타기 힘들 때나 쓰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제외하고는 그냥 차에 직접 타서 차 빼는 게 더 편하고 빠릅니다. 12.3인치의 LCD 계기판 없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미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달려있죠. 그러면 계기판 볼 일이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계기판 자주 볼 일도 없는데 굳이 여기에 돈 쓸 필요가 없어요. 19인치 휠 타이어 없습니다. 그런데 17인치 휠과 19인치 휠의 연비 차이가 리터당 1km나 차이 납니다. 도심에서의 차이는 더욱더 벌어지겠죠. 그래서 연비 챙기려고 하이브리드 사는 건데 굳이 19인치 휠은 돈 주고 달 필요가 없습니다. LED 후미등 없는데요. 그런데 어차피 운전하면서 후미등 볼 일이 없죠.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램프에 돈 쓸 필요는 없습니다. 천연 가죽 시트 없는데요.
천연 가죽 시트가 재질이 좋긴 하죠. 하지만 지금의 인조 가죽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연 가죽 넣겠다고 150만원짜리 디자인 플러스 2를 넣는 거 좀 과다 지출이죠. 스웨이드 천장재 없는데요. 하지만 지금도 이미 멜란지 니트 내장재가 덮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스웨이드까지 욕심낼 필요 없어요. 앰비언트 무드램프 없는데요. 앰비언트 무드램프가 하는 역할이 그냥 밤에 차 안이 이뻐 보이는 정도, 그거밖에 안 되죠. 뭐 벤츠처럼 화려하게 라이트가 바뀌는 것도 아니니까 굳이 무드램프는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풀옵션에 가까운 조합은 없을까 싶으신 분이라면 프레스티지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시트 플러스 2,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1, 디자인 플러스 2 추가하셔서 4,098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번 조합 대비 345만원 올랐습니다. 3번 조합은 2번 조합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과감하게 채워주는 조합입니다.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가 195만원으로 가격이 좀 비싼 건 맞지만 사이드 미러에 카메라가 달리면서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후측방 모니터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12.3인치의 LCD 계기판이 들어오니 실내 뽀대도 꽤 괜찮아지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로 차를 쉽게 넣고 뺄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카니발 옆에 주차하는 게 두렵지 않게 될 겁니다. 150만원짜리 디자인 플러스 2를 넣으면 특이하게 생긴 19인치 휠이 적용되면서 후미등도 LED로 바뀝니다. 그리고 천장재가 스웨이드로 덮여지는데 확실히 멜란지에 비해선 고급스러워요. 시트는 천연 가죽이 적용되는데 블랙 시트뿐만 아니라 다크 베이지나 브라운 컬러로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재의 컬러도 블랙 시트와 브라운 시트는 블랙 헤드라이닝이 들어가고 다크 베이지는 그레이 천장재가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3번 조합이 4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캘리그래피 전용 외장 디자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캘리그래피 전용 디자인이나 프레스티지에서 디자인 플러스 넣는 거나 뭐 산타페 진짜 사는 사람들 아니면은 아무도 구별 못합니다. 그러니 굳이 이것 때문에 캘리그래피 갈 필요 없고요. 1열 도어와 2열 도어에 이중접합 차압률이 없습니다. 하지만 외부 소음은 대부분 엔진과 전면 유리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뭐 1열과 2열에 이중접합 차압 유리가 되면 좋긴 하겠지만 뭐 이거 없다고 해서 차가 너무 시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필수로 넣어야 할 옵션은 아니에요. 퀼팅 나파 가죽 없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천연 가죽도 재질이 충분히 좋습니다. 그리고 등받이 부분에 퀼팅 들어가는 거는 뭐 동일하니까 굳이 퀼팅이 아쉬워서 캘리그래피 갈 필요는 없어요. 크렐 오디오 없는데요. 크렐 오디오라고 해도 뭐 스피커가 10개로 늘어나면서 외장 앰프 추가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어차피 요즘 현대차 기본 스피커도 훌륭하니까 굳이 넣을 필요 없고요. 정말 음악 듣는 게 중요한 분이다 싶으시면 차라리 따로 오디오 튜닝을 하시는 게 나아요. 산타페 하이브리드 풀옵션은 얼마일까요? 캘리그래피에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2, 크렐 프리미엄 오디오 추가해서 4,328만원입니다. 3번 조합 대비 230만원 올랐습니다. 3번 조합에서 한 230만원만 주면 풀옵이네? 그럼 풀옵 사지 뭐 싶으신 분이라면 4번 조합 구매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단 캘리그래피만의 외장 디자인이 추가되고 1열 도어와 2열 도어에 이중접합 차압유리가 적용되어 안 그래도 조용한 하이브리드를 더 정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사실 차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은 대부분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 창문에 차음 기능이 들어가니 방음 효과가 더 크죠. 반펀칭 가죽 스티어링도 일반 가죽 스티어링에 비해 그립감이 좋아서 저는 이거 참 좋더라고요. 또한 천연 가죽과 나파 가죽의 차이라 하면 아무래도 나파 가죽이 더 부들거리는 맛이 있기 때문에 촉감에 민감하신 분이라면 나파 가죽 포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현대 디지털 키로 스마트폰을 자동차 키 대용으로 쓸 수 있고 2열 가운데 달리는 220V 인버터로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 충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0만원짜리 크렐 오디오를 넣으면 센터 스피커와 서라운드 스피커, 서브 우퍼에 외장 앰프까지 추가되어 기존 스피커에 비해 더 음분리가 명확해집니다. 확실히 더 좋게 들리긴 해요. 한눈에 보는 옵션표입니다.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분들은 3,504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지능형 안전장치는 기본이고 전후방 주차 센서에 전자석 열선 시트, 앞좌석 통풍 시트, 스마트 테일게이트, 10.25인치 내비게이션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뭐 이 정도만 해도 어지간한 다른 차에 풀 옵션급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형 하이브리드인데 3,504만원이면 이거 뭐 아주 훌륭한 거죠. 하지만 차량의 옵션을 좀 더 즐기고 싶으신 분이라면 249만원 더 주고 2번 조합 3,753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와 LED 방향 지시 등으로 야간에 뽀대를 챙기고요. 앞좌석
좌석 전동 시트에 뒷좌석 수동성 커튼,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운전자를 위한 운전석 쿠션 익스텐션까지 장거리를 타면 탈수록 운전이 편해지는 구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이왕 사는 중형 SUV에 최신식 옵션을 더 넣어야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345만원 더 주시고 3번 조합 4,098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서라운드 뷰에 후측방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와 12.3인치의 LCD 계기판, 시트는 천연 가죽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천장대도 스웨이드로 바뀝니다. 이거는 옵션과 고급화 둘 다 챙기는 조합이죠. 하지만 이왕 차값이 4천만원 넘어간 거 그냥 끝까지 가야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230만원 더 주시고 4번 조합 4,328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캘리그리피 전용 외장 디자인으로 이전 조합의 차량들과는 차별화를 하고요. 퀼팅 나파 가죽 시트와 1열, 2열 이중접합 차음 유리, 반펀칭 스티어링, 10개 스피커에 크렐 오디오까지 넣어주니 뭐 이 정도면 어지간한 고급 외제차 부럽지 않은 옵션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번 조합 아니면 3번 조합 추천드리는데요. 1번은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 중형차를 3,500에 살 수 있는 해자 중의 해자 조합이고요. 3번 조합은 적당히 고급화를 하면서도 최신 옵션은 다 챙기는 조합입니다. 경쟁차종 비교해보겠습니다. 크기 먼저 볼 텐데요. 산타페와 소렌토, 팰리세이드 이렇게 세대 깔아놓고 보니 어쩌다가 위풍당당했던 산타페가 이렇게 된 건지 세월이 좀 야속합니다. 소렌토는 산타페와 폭은 동일하지만 길이는 25mm, 휠베이스는 50mm나 더 큽니다. 어쩐지 소렌토랑 산타페랑 같이 주차되어 있는 거 보면 비슷하면서도 뭔가 산타페가 작아 보이더라고요. 팰리세이드와 비교해보면 팰리세이드는 산타페에 비해 길이는 무려 195mm, 폭도 75mm, 휠베이스도 135mm나 차이 납니다. 어쩐지 팰리세이드가 길이가 훨씬 길어서인지 트렁크도 엄청 크더라고요. 가격을 비교해보겠습니다. 3번 조합 기준으로 할 텐데요.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산타페에 비해 10만원 더 비싸고 팰리세이드는 157만원 더 비쌉니다. 스포티지는 309만원 더 저렴합니다. 생각보다 산타페와 스포티지의 가격이 확 차이가 나는 건 아니네요. 다음은 유류비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각 차량의 연비를 보면 산타페와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리터당 14.3km, 팰리세이드는 9.3km, 스포티지는 16.7km 나옵니다. 그래서 10만 킬로 주행 시 총 주행 요금을 보면 산타페와 소렌토는 1,154만원이 나오지만 팰리세이드는 무려 620만원이 더 드는 1,774만원이 나옵니다. 스포티지는 같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지만 166만원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5년 10만 킬로 자동차세와 유류비를 포함한 유지비를 비교해보면 팰리세이드는 연비와 3.8의 어마어마한 세금 차이 때문에 무려 931만원이나 더 들고요. 스포티지는 세금은 동일하게 들기 때문에 유류비 차이뿐인 166만원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량가액의 취등록세와 5년 10만 킬로 유류비, 자동차세까지 포함하여 계산해보면 소렌토는 처음엔 10만원 비쌌지만 나중엔 11만원 정도 더 비싼 수준으로 뭐 거의 차이 안 나죠. 팰리세이드는 차값만 놓고 보면 157만원만 비쌌지만 나중엔 1139만원까지 더 비싸집니다. 5년 10만 킬로에 모닝 한 대씩 차이가 나는 건데요. 3.8 가솔린 엔진 정말 무서운 녀석이네요. 스포티지는 처음엔 309만원 쌌지만 나중엔 496만원으로 가격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굳이 패밀리카가 필요한 분 아니라면 스포티지를 사시는 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기는 해요. 가격표 한 줄 평하겠습니다. 보다 보니 역시 끝물의 산타페보단 최신형의 소렌토가 마음이 가기는 합니다. 만약에 소렌토도 뭔가 마음에 안 드신다면 신형 산타페를 기다리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로써 차파오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은 끝났고요. 어떤 차를 구매하실지 마음의 결정은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